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세 주부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정수호 씨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좋은 남편입니다. 큰아들 정민재는 올해 23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둘째 딸 정서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죠. 저희 가족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편입니다. 저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아이들 뒷바라지와 살림에만 전념해왔습니다.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녁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나 남편이 보낸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선아, 나야. 강민우. 기억나니? 그 순간 저는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도 넘은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강민우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사귀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고 어렸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민우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의 얼굴도 잘생겼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따뜻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항상 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부 부장까지 했었죠. 저는 그런 민우의 모든 면이 좋았고 민우 역시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저희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우는 서울의 한 대학교 미술학과에 진학했고 저는 집안 사정상 대학에 가지 못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거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희 관계를 반대하셨습니다. 민우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엄친아였는데 저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고졸 출신이었으니까요. 특히 민우의 어머니는 아들이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만나기를 바라셨고 저희가 만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민우와 저는 그래도 서로의 사랑을 믿으며 버텨나갔습니다. 민우는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고 저 역시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여를 더 사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도 문제였죠. 저는 하루빨리 안정적인 결혼을 해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지금의 남편인 정수호 씨였죠. 수호 씨는 당시 28살로 저보다 4살 많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집안도 중산층이었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중매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민우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호 씨와의 결혼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우와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의 반대는 갈수록 심해졌고 민우 역시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의 설득에 못 이겨 수호 씨와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호 씨는 민우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좋아해 주었고 결혼 후에 제 가족들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민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니 나중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동안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하루하루가 급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울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25살의 수호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에서 민우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 후 저는 민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편지들도 태웠고 사진들도 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가끔씩 민우 생각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수호 씨는 약속대로 제 가족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저 역시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욱 바빠졌고 민우는 거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민우와 비슷한 체형의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뛰기도 했고 민우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면 옛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민우가 나타난 걸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받은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기를 반복했고 가족들이 무언가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수호 씨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 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30년 만에 첫사랑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카카오톡으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건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수호 씨를 보니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다른 남자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민우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궁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민우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결혼은 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보내기까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보내고 나서는 또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답장을 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민우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미선아, 답장해줘서 고마워. 정말 보고 싶었어.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나자고? 30년 만에?
저는 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민우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결혼한 여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던 중 수호 씨가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대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고, 서연이는 학원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희의 만남을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보내고 나서 또 한 번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는 금세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미선아. 내일 오후 2시는 어때? 장소는 내가 정해줘.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민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54살의 두 아이 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30년 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생기고 살도 쪘고 머리에는 흰머리도 섞여 있었어요. 민우가 저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면 이상하니까 자연스럽게, 하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더해졌어요. 정말 올까? 왔다가도 저를 보고 실망해서 돌아가지는 않을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입구 쪽을 바라보는데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 그리고 여전히 젊어 보이는 얼굴. 바로 민우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우도 저를 찾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미선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30년 전 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많이 변하지 않았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역시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민우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그 따뜻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서 간단한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습니다. 민우는 지금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것이 직업까지 이어진 거죠. 결혼은 했는지 물어보니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25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민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선아, 그때 왜 그랬어? 왜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어?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음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님의 압박, 민우 부모님의 반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우는 조용히 듣더니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부모님을 더 강하게 설득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때 민우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후에 너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지. 너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너를 그리워했어.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고, 미안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30년 전에 이런 마음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어땠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지금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이 가장 큰 짐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희는 3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민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이미 한 번 만난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컸거든요. 결국 저는 민우에게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헤어질 때 민우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언제든 연락해. 기다리게.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챙겼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민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우와의 만남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간단한 안부 메시지였는데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만났을 때 못다 한 이야기들, 그동안 저를 그리워했던 마음, 지금도 저를 사랑한다는 고백까지 말이에요. 저 역시 모르게 민우에게 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짧고 간단하게만 답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길고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저에게 자신의 일상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 이야기,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이야기, 주말에 혼자 그림을 그리며 보내는 시간들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민우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만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외롭다는 것,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것이 가끔은 후회된다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해본 적이 없는 진솔한 고백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제 이야기를 정말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2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민우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드라이브라도 할까?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남산에 가보고 싶어. 남산. 고등학교 때 저희가 데이트를 자주 했던 장소였죠. 저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것과 드라이브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침 수호 씨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학원에서 하는 캠프에 참여한다고 했고, 서연이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했어요. 운명처럼 또 다시 혼자 있을 시간이 생긴 거죠. 저는 이것을 신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저는 민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남산 입구에서 만나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니까 단정하면서도 예쁜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화장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남산 입구에서 민우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민우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미선아, 정말 예뻐.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민우의 차는 깨끗한 흰색 세단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니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다른 남자의 차에 타는 것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우는 옛날 저희가 좋아했던 노래들을 틀어주었습니다.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남산 드라이브 코스를 천천히 돌면서 저희는 과거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추억들, 함께 했던 데이트들, 서로에게 보냈던 편지들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민우가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미선아, 잠깐 내려서 경치 좀 보자. 남산 전망대 근처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서서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민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정말 보고 싶었어.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 민우의 손이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30년을 기다렸다는 그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25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우 씨.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든 게 진짜 행복을 위한 건 아니잖아. 너도 알고 있어. 지금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민우가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우와 함께 가고 싶어졌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 아이들, 모든 책임감을 내려놓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서연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금방 들어갈게, 서연아.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어. 전화를 끊고 나니 민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선아. 죄송해요, 민우 씨. 집에 가야 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 마음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 근처에서 내릴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오늘 일은 미안해.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서연이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뭔가 달라 보여? 서연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 표정에 뭔가 드러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그냥 마트 갔다 왔어. 샤워 좀 하고 올게. 샤워를 하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민우를 만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나고 있는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우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왔어 라고 인사하며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고생 많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선량한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예전처럼 답장하기가 어려웠어요.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 뭔가 이상해. 엄마 핸드폰도 자꾸 울리고 표정도 달라진 것 같고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민재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있으면 말해봐. 이제 나도 어른이니까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니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수호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수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 수호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저는 그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우와의 사랑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25년간 쌓아온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수호 씨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우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우 씨,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옛 추억도 나누고 서로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제게는 25년을 함께 한 가족이 있고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민우 씨도 이해해 주세요. 민우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미선아, 내 마음을 이해해. 억지로 붙잡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번에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 행복하게 살아, 미선아. 민우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민우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기록도 모두 지웠어요. 완전히 정리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이 아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호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민재의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서연이의 학교 생활에도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호 씨는 제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는지 요즘 밝아졌네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더 상냥해졌다. 고 좋아했습니다. 저 역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가끔씩은 민우 생각이 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나 옛 노래를 들을 때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지금의 현실도 똑같이 소중하니까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민우와의 만남은 제게 잊혀졌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워 주었고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되찾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꽃꽂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거기서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것이 아쉽다고 민우에게 말했었는데 이제라도 저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호 씨도 제가 꽃꽂이를 배우는 것을 적극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 고 응원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25년을 함께 살면서 수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봄부터 출근한다고 해서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서연이도 요즘 공부에 재미를 붙였는지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지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수호 씨가 가족끼리 여행 간 지가 언제야? 라고 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넷이서 함께 보낸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걷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그때 문득 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리움이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54세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나이죠. 앞으로도 수호 씨와 함께 살아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아이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저희 부부만 남게 될 테고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수호 씨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우와의 만남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깨달음은 현재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만 매달려 있으면 지금의 행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를 망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건강한 남편, 잘 자라준 아이들, 안정적인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민우와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가끔 수호 씨가 요즘 많이 달라졌네. 더 예뻐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면 기분이 좋습니다. 민우가 제 안의 여성성을 다시 일깨워준 덕분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민우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지금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예정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이 일상을 지켜나가고 싶어요. 민우와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현재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니 후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현재의 행복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현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가겠습니다.